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두르지 말고 서서히 1등급으로. 안녕하세요. 강한학원 서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풀어볼 학교는 종촌고등학교예요. 세종시 종촌고 2025년 1학년 2학기 중간고사 문제를 풀어볼 건데요. 일단 시험 범위는 도형의 방정식부터 집합까지 나왔습니다. 문제 수를 보니까 총 23문제가 나왔어요. 19문제가 객관식이고요. 4문제가 단답형으로 나왔습니다. 문제 수가 23문제는 조금 적은 편이거든요. 다른 학교에 비해서. 근데 문제 난이도가 그렇다고 해서 크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방심하면 안 되겠죠. 뒤로 갈수록 조금 어려운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자, 여러분 이런 문제일수록 초반부터 팍팍 치고 나가야 됩니다. 자, 그럼 1번 문제부터 같이 풀어보시죠. 네, 1번 문제는 점의 평행이동 문제가 나왔네요. 1,-2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그럼 이거 그냥 여기다 마이너스 2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y축 방향으로 3만큼 평행이동하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다 그냥 플러스 3 해보자. 그럼 어떻게 변합니까? 얘는 마이너스 1,1이 되겠죠. 그 정답 몇 번입니까? 3번이 되겠네요. 자, 다음 2번입니다. 두 직선이 있네요. 근데 얘네들이 서로 평행하대요. 자, 평행하다면 우리 묻고 따지지도 말고 뭐다? 기울기가 같다라는 거 뜻하죠. 두 개. 그럼 기울기를 봅시다. 얘 기울기 뭐가 되나요? 얘 기울기는 2분의 1이 돼요. 그럼 얘의 기울기도 마찬가지로 2분의 1이 돼야 된다는 얘기인데 얘의 기울기는 얼마냐면 얘는 지금 6분의 k란 말이야. 기울기가. 근데 얘가 얼마라고요? 얘가 2분의 1이 되어야 된다고요. 따라서 k 값은 뭐가 될까요? 3이 되면 2분의 1이 되겠지. 그래서 k는 3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정답 3번이 되겠네요. 네, 그럼 이어서 3번으로 가볼게요. 자, 두 점 A, B가 얘네들이 지름의 양 끝점이랍니다. 그랬을 때 그 양 끝점으로 하는 원의 중심을 찾으라고 했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얘네가 지름이니까 결국 원의 중심은 지름의 중점에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의 중점을 먼저 찾으면 그게 바로 중심이 됩니다. 자, 그럼 얘네 둘의 중점을 찾아보자. 중점은 뭐가 될까? 더한 다음에 2로 나누면 되죠. 그럼 뭐가 됩니까? 1, 얘 더하면 4니까 1,2가 원의 중심이 돼서 여기 A 값이 1이고 B 값이 2라는 걸 찾을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얘의 반지름을 구하라고 했는데 얘는 결국 원이니까 원의 특징은 원 중심으로부터 모든 원 위에 있는 점까지의 거리가 어때요? 같고요. 그 거리가 반지름이 되죠. 그래서 우리는 얘랑 이 둘 중에 아무 점이나 하나의 거리를 비교하면 돼. 그럼 그 거리가 뭐다? 반지름이 되는 겁니다. 자, 얘랑 한번 해보죠. 그러면은 반지름, 즉 거리 어떻게 될까요? 얘에서 얘 뺀 거 2죠. 2의 제곱하면 4가 되고요. 거기에다가 6에서 2 뺀 거 4의 제곱하면 16이 되니까 이거 얼마가 되겠습니까? 루트 20이잖아. 20은 4 곱하기 5, 즉 2루트 5로 빠지게 되더라. 그래서 정답이 아니구나. 네. 근데 우리 뭘 구하라고 했냐면 지금 얘의 R, 반지름의 제곱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는 이 안에 있는 것만 구했으면 됐어. 자, 이거 얼마야? 20이죠? 그래서 R제곱이 20이라는 걸 찾을 수 있고 여기 20이니까 얘랑 얘네 3개 다 더해라. 그럼 얼마입니까? 23. 정답 4번이라고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4번으로 가볼게요. 세 점이 있어요. A, B, C 세 점이 있는데 얘네를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이 있답니다. A, B, C가. 걔의 무게중심이 직선 얘를 지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게중심이 이 직선 위에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결국 우리는 무게중심만 구해서 이 식에다 뭐 하면 돼? 대입하면 돼. X, Y에다가. 그쵸? 그 무게중심부터 구해봅시다. G는 뭐가 되는지. 자, 3개 다 더한 다음에 3으로 나누면 되잖아. 그럼 얘는 K-3을 3으로 나눈 게 X 값이 되고, 무게중심에. Y 값은 3개 더해보자. 뭐가 됩니까? 3이 되잖아요? 3을 3으로 나눴으니까 Y 좌표는 1이 되더라. 그 우리는 이 점을 이 직선 위에다가 대입하면 이 등식이 성립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럼 해볼게요. 넣어보자. 얘 넣어보면 3분의 K-3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이 되겠지. Y에다가 마이너스 1 넣었으니까 얘 플러스 4가 0이 된다. 자, 그렇다라는 얘기는 3분의 K-3이 마이너스 3이 돼야 돼요. 그쵸? 그렇다는 건 여기 위에 있는 요 값이 뭐가 되면 돼? 마이너스 9가 되면 되잖아요. 그럼 K 값은 얼마일까요? 마이너스 6이 나오겠네. 그래서 정답 1번이라고 선택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5번입니다. 방정식이 있어요. 딱 봐도 뭔가 원의 느낌이 나지. 자, 얘가 원이 되도록 하라고 했답니다. 그럼 우리
원이 가장 큰 특징이 뭐예요? 원에는 당연히 중심이 있어야 되고요. 중심으로부터 다 거리가 똑같은 점들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그 거리를 뭐라 그래? 반지름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원이 되려면 반지름의 길이가 어떻게 됩니까? 반지름이 항상 있어야 되고 음수가 되면 안 되잖아. 얘를 우리는 항상 양수가 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원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일단 얘 중심부터 좀 봅시다. 중심이 뭔지. 자, 그럼 얘는 x 변형하면 x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1의 제곱. 얘가요. 이제 k 상수 이쪽 넘기면 마이너스 k가 되고 얘 제곱된 것에 더해주면 4 더하기 1이니까 플러스 5가 됩니다. 요게 뭐냐면 요 값이 반지름의 제곱이에요. 여기 위에서 우리가 반지름이 항상 양수라는 얘기는 이게 또 무슨 말이야? 반지름 제곱도 양수가 돼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얘가 뭐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요 녀석이 양수가 돼야 되더라. 자, 그러면은 그냥 k만 이쪽 넘겨볼까? 그러면 k가 뭐보다 작은 거야? 5보다 작다라고 게 나온 거지. k 값이. 근데 문제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자연수의 k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5보다 작은 자연수는 1, 2, 3, 4 4개가 있겠죠. 그래서 몇 개입니까? 4개. 정답 4번이 되겠네요. 자, 그럼 이번엔 6번으로 가볼게요. 점도 A, B 두 점이 있는데 얘네에 대해서 선분 A, B, 그러니까 얘네를 연결한 이 선분이 있잖아요. 그 위에 점 P를 찍을 건데 AP에 3을 곱한 것과 BP에 1을 곱한 게 같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 초등학교 때 많이 했던 거야 이거. 자, 이거 무슨 얘기예요? 얘는요 AP와 BP의 비율이 딱 나오게 돼 있죠. 비례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자, AP 대 BP는 몇 대 몇이다? 숫자 바꿔주면 돼. 2대 3이다 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A, B 사이에 뭐 P가 있어. 그럼 여기랑 거리가 2대 3이라는 얘기예요 지금. 내분점이죠 결국 P는. 그때 P의 좌표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내분점 지금 비율이 나왔으니까 내분점 구하는 공식을 써도 되지만 우리 사실상 공식을 많이 쓰기보다는 머릿속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니까 떨어진 거리를. 자, 생각해봐.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1까지 변하는데 걔네를 2대 3으로 내분했대.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결국에 얘는 우리가 좌표 평면에 그려보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A점과 B점이 마이너스 1이라는 X값 똑같은 요렇게 되어 있는 직선 위에 있을 겁니다. 얘가 뭐죠? X는 마이너스 1이라는 이 직선 위에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여기 어디를 내분해봤자 결국 X값은 항상 마이너스 1이에요. 그래서 P도 마찬가지로 X값은 마이너스 1 그대로 나올 것이고 우리는 결국 이 Y값만 비교하면 되는데 얘네들을 2대 3으로 내분해보세요. 나눠보자고. 얘네들 사이 거리가 얼마야? 5잖아. 5. 5인데 지금 얘를 2대 3으로 나눴으니까 결국 거리를 2와 3으로 나눈 거라고. 그러니까 4에서 마이너스 1까지 5 떨어져 있는데 이만큼 내려갔다 이겁니다. 이만큼. 그럼 그게 얼마가 되겠어? 2가 되겠죠. 그래서 Y좌표는 2가 됩니다. 그러니까 P가 마이너스 1,2가 되는 거고 이건 몇 번이에요? 2번. 2번이라고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7번을 볼게요. 원의 방정식 문제가 나왔군요. 직선의 방정식과. 근데 얘들의 관계를 물었습니다. 지금 보세요. 이 원과 직선이 뭐라고 합니까? 만나도록 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얘는 이제 우리가 이제 부등식이구나. 마치 판별식처럼 빡 나와야 되거든. 만나야 된다? 그렇다라는 거는 원의 중심으로부터 이 원 중심으로부터 직선 사이의 거리와 이 원의 반지름을 비교해보자. 그랬을 때 반지름이 거리보다 크거나 같으면 원과 직선은 접하거나 두 점에서 만나게 돼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럼 결국 우리는 D랑 R만 구하면 되는데 얘 보세요. 얘 지금 일단 R은 얼마야? R은 4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우리 D, 즉 원 중심으로부터 이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려면 뭘 알아야 해? 중심을 알아야겠죠? 지금 중심을 봤더니 A 1,구나. 네, 1,A입니다. 중심이. 그러면 우리는 직선의 방정식도 나와 있겠다. 비교하려는 점도 나와 있겠다. 거리 나와 있겠다. 식으로만 쓰면 끝이죠. 자,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거리는 얼마냐면 얘 제곱하고 얘 제곱하고 더한 다음에 루트 씌워줍니다. 그럼 결국 3, 4, 5니까 분모가 5가 되고요. 이제 절대값이 씌워지겠지. 그럼 얘랑 뭐랑 만나야 되면 1이랑 곱해집니다. 4랑. 그러니까 4가 되고 뒤에 마이너스 3과 A가 곱해져요. 그럼 마이너스 3A. 그다음 얘네들 그대로 써주면 되죠. 플러스 5A 마이너스 2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반지름보다 어때야 된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라는 부등식이 써진다는 거지. 그럼 이제 이거 정리해 봅시다. 얘는요, 일단 절대값 안에 보면 얘는 2a 플러스 2가 되잖아요. 그래서 2a 플러스 2 절대값이 될 거고, 양변에 5를 곱해봐. 그러면 20이 되잖아요. 요렇게 부등식이 써져요. 그럼 얘 절대값이 있는 부등식이니까 좌우로 찍 찢어주면 되지. 그래서 2a 플러스 2가 20보다 작거나 같고 마이너스 20보다는 크거나 같더라. 그 양변에 또 2를 또 쫙 빼줘야겠지? 그러면은 2a는 18보다 작거나 같고 마이너스 22보다는 크거나 같더라. 이제 2로 쫙쫙쫙 약분합니다. 그러면 a는 9보다 작거나 같고요. 마이너스 11보다 크거나 같아요. 자, 요 안에 있는 a의 뭘 구하라고 했어요? 정수 a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1부터 마이너스 10까지, 11까지 11개 있겠죠? 그 다음에 1부터 9까지 9개 있어요. 그래서 더하면 20개인데 가운데에 0도 있잖아. 그러니까 모두 더하면 몇 개가 된다? 21개가 되더라. 정답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8번으로 가볼게요. 두 점 A, B 사이의 거리를 L이라고 할 때 L 제곱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얘는요, 두 점 사이의 거리 있죠? 두 점 사이 거리를 우리 뭐 D라고 하잖아, 보통. 얘 제곱 구하라는 거야. 그러면 이제 두 점 사이의 거리 어떻게 구합니까? 얘는 원래 우리가 뒤에 거에서 앞에 거를 빼준 다음에 제곱을 해서 원래 루트 씌우잖아요. 그쵸? 근데 얘는 제곱이니까 결국 루트를 안 씌워도 돼. 그죠? 그래서 뒤에 점에서 앞에 점만 빼서 제곱만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구해보죠. D의 제곱, 뭐 L의 제곱이라고 했으니까. 자, L의 제곱은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서 얘를 뺍니다. 그러면은 2t-5의 제곱이 되고요. 얘에서 얘를 빼볼게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t 플러스 1이 되니까 얘 사라지면서 마이너스 t만 남게 돼 있어. 그래서 여기다가 마이너스 t를 제곱하면 결국은요, 얘는요 4t 제곱 마이너스 20t 플러스 25 플러스 t 제곱이 될 거예요. 그럼 얘는 또 어떻게 써지냐면 만나겠지. 그러면 5t 제곱 마이너스 20t 플러스 25가 됩니다. 자, 얘는 보세요. 얘는 지금 어때요? t 제곱의 개수가 양수니까 얘를 만약에 우리가 함수 그래프로 그리면 아래로 볼록한 이차 함수가 된다고요. 근데 얘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결국 우리 어디서 최소값을 가져요? 2차 그래프는 축에서, 그쵸? 축에서 최소값을 갖습니다. 자, 축을 볼까요? 그럼 뭘까, 축은? 축은 t가 뭐가 됩니까? 5로 묶어주면 마이너스 4가 되니까 걔를 반으로 나눈 다음에 마이너스 붙여주면 되지. 그러니까 2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축은 2더라. 그러니까 결국 t가 2일 때 최소값을 갖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어떻게 돼? 여기 t에다가 2 대입해봐. 그럼 최소값 나오겠지. 그럼 2 넣으면은 얘가 4, 5, 20이죠. 여기 20이 되고 여긴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40이 되겠네. 그 다음에 플러스 25 하니까 45 더하기 45 마이너스 40이잖아. 남는 건 얼마다? 5다. 그 최소값이 얼마라는 걸 찾을 수 있어요? 5라는 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정답 5번이 되겠네요. 네, 그럼 이번엔 9번입니다. 자, 도형. 얘 도형이죠. f 가로 x, y는 0이 있어요. 이런 도형이. 얘가 얘랍니다. 요렇게 생겼대요. fx, y가. 자, 그랬을 때 뭘 구하라고 했냐면 fx-1, y 플러스 2 얘를 나타나겠거든요. 자, 우리가 얘는 지금 도형 혹은 점, 얘네들의 뭐 대칭이동 아니 평행이동 이런 건데 우리가 점에서는 뭐 평행이동을 하게 되면은 그대로 가면 되지만 도형에서는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부호를 바꿔주라고 했죠. X축으로 뭐 예를 들어서 이만큼 평행이동한다? 점에선 그대로 플러스 2지만 도형에서는 X-2로 바꿔줘야 된다는 거. 그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일단 대체 얘에서 얘로 변할 때까지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일단 저렇게 변하면서. 자, 첫 번째 볼게요. 어떻게 변했는지. 일단은 둘 다 보니까 여기 보니까 가장 큰 특징이 y 앞에 마이너스 음수가 붙었어요. 그렇다라는 거는 뭘 한 거야? 이 도형을 x축으로 평행 이동시켰다라는 걸 할 수, 대칭 이동시켰다라는 걸 할 수 있죠. x축으로 대칭 이동. 이해되죠? 그래야
y가 마이너스 y로 바뀌잖아요. 그럼 이제 얘는 어떻게 써져 있냐면 얘를 이제 이렇게 좀 바꿔보자고. 얘는 x 마이너스 1이고 얘 뒤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니까 얘는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 그죠? 자, 그럼 두 번째. 이제 평행이동이겠네. 자, x축으로 얼마큼 평행이동한 거예요? 1만큼. 그죠? 그 다음에 y축으로는 얼마큼 평행이동했을까? 결국 얘도 마이너스로 묶여있지만 이 안에는 마이너스 2니까 y축으로는 2만큼 평행이동을 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요런 순서로 되어 있는, 요런 순서로 얘를 어떻게 해주면 돼? 바뀌어서 있는 그 그래프를 찾으면 되거든요. 자, 첫 번째 볼게요. x축으로 대칭 이동했대. 그러면 그냥 여기 위아래가 바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그죠? 바뀌겠지. 자, 근데 x축으로 1만큼 평행 이동했답니다. 그럼 얘가 이제 꼭지점이 여기 있던 꼭지점이 일로 가겠네요. 그 다음에 y축으로도 이만큼 평행 이동했으니까 꼭지점이 어디로 가? 여기 위로 올라가겠죠. 그럼 이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지겠습니까? 꼭지점이 1,2면서 위로 볼록한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니에요. 그럼 얘를 찾으면 끝나거든. 어디 있습니까? 4번에 있네요.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10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집합 3개가 있네요. A, B, C가 있는데 일단 A는 원소를 줬고요. 그 다음 B를 봤더니 B는 뭐나 여기 A의 원소에다가 플러스 1을 하면 그게 바로 B의 원소들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B는 뭐가 되냐면 얘에다 그냥 1 더한 거라고 다. 그럼 1, 2, 3 이렇게 되겠죠. 이게 B예요. 자, 이번엔 C를 볼 건데 그럼 C는 마찬가지로 뭐냐면 야, A의 원소랑 B의 원소가 있을 때 걔네 하나씩 뽑아가지고 곱해. 그 값이 C의 원소야 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제 하나씩 곱하면 되거든요. 얘네 둘을 하나씩 뽑아서. 그럼 0하고 A에서 0을 뽑았어요. 예를 들어. 그럼 B에서 뭘 뽑든 곱하면 값은 항상 뭡니까? 0이 되죠. 그래서 0이 나올 거고. 이번에 A에서 1을 뽑았다고 해볼게요. 그럼 하나씩 곱해봅시다. 1, 1은 1, 1, 2, 2, 그 다음에 3. 이런 식으로. 이해되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2랑 얘네들이 곱할 거야. 그럼 어차피 2는 여기 있으니까 안 써도 되고 2, 2는 4 써주고요. 2, 3은 6 써주면 된다. 얘가 C가 된다. 이 얘기죠. 그랬을 때 뭘 구하라고 했냐면 C에서 A를 빼래요. 그러면 얘에서 얘를 빼면 되니까 자, C-A 그러니까 C 차집합 A 어떻게 될까요? 얘에서 얘 빼죠. 그럼 0, 1, 2 나오면서 3, 4, 6만 남겠네. 이렇게. 자, 이번에는 뭘 구하라고 했냐면 C에서 B를 또 차집합을 했습니다. 이번엔 C에서 B를 빼라.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서 얘 빼주면 되니까 남는 건 0과 얘네만 남겠네. 0과 4와 6만 남겠다. 그랬을 때 뭐 하래요? 이 두 개를 교집합하라고 했어요. 그럼 뭐랑 나면 똑같은 게 뭐 있니? 얘랑 얘 똑같잖아요. 이렇게 4랑 6. 그러니까 어떻게 되더라? 최종적으로 4랑 6만 남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 원소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4 더하기 6, 10이 되겠죠. 정답 5번이 되겠네요. 네, 이번에는 11번으로 가볼게요. 두 점 A, B에 대해서 선분 A, B를 3대 1로 내분한 점 P 얘를 지나면서 또 선분 A, B와 수직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뭐 이렇게 다 짬뽕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차근차근 해보자고. 일단은 A, B 얘네들이 이은 선분을 3대 1로 내분하는 점 P가 뭘지부터 봅시다. P는 이거 공식 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공식 써야 할 때 써야 돼. 얘는 보세요. 1하고 9하고 사이가 얼마야? 8이지. 그럼 8을 지금 3대 1로 나눴으니까 2대 6이잖아. 그치? 2와 6. 그럼 얘는 증가하고 있으니까 1에서 2만큼 증가해주면 되거든. 3이니까 6만큼 증가해주면 되거든요. 그쵸? 6과 2일 테니까. 그럼 6 증가하면 얼마입니까? 7 되겠지, x값은. 1에서 6 증가. 자, 그 다음에 이제 y값 볼게요. 7에서 3까지 마이너스 4가 줄었어요. 얘도 마찬가지로 3대 1이거든. 그럼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1이란 말이야. 그쵸? 그러면은 4에서 마이너스 3 해주면 뭐가 됩니까? 4가 되겠죠. 그래서 7,4가 되더라, P가. 그럼 이제 P 구했고, 이번에는 선분 AB와 수직이라고 했으니까 우리 뭐 써야 됩니까? 수직 보자마자 수직이라 나온 이유는 딱 하나야. 기울계곱이 마이너스 1이다. 자, 그러면 지금 AB의 기울기는 얼마입니까? 직선 AB라고 할게요. 직선 AB의 기울기는 얘가
8만큼 증가했을 때 y는 4만큼 감소했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에요. 그럼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이 직선, 얘를 L이라고 하면 L의 기울기는 뭐가 되겠어요? L의 기울기는 얘는 얘 곱해서 마이너스 1 만들어야 되니까 역수에다 마이너스 붙이면 되잖아. 2가 되더라. 자, 그래서 기울기가 2면서 7,4를 지나는 직선 어떻게 쓰면 됩니까? 직선 L은요, y는 지금 기울기가 2죠? 2에다가 가로 열고 x, 그 다음에 얘 지나니까 마이너스 7, 그 다음에 플러스 4라고 적어주면 됩니다. 전개해 볼게요. 그럼 y는 2x 마이너스 14에 사도했으니까 마이너스 10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려는 a 값은 2가 되고요. b 값은 마이너스 10이 돼서 더하면 마이너스 8.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12번으로 가볼게요. 자, 이렇게 보니까 원의 방정식이 나와 있네요. 얘 위를 점 P가 지나간다고 합니다. 있다고 합니다. 이 원 위에. 자, 그랬을 때 원점과 이 P의 길이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제는 이거 한대 많이 풀어서 아시겠지만 그림으로 좀 이해해야 돼, 그치? 그래서 원점으로부터 어떤 원이 있을 때 걔 가장 멀리 찍혀 있는 점이 최대값, 가장 가까이 찍혀 있는 점이 최소값이잖아요. 그럼 일단 이 원의 방정식부터 우리 제대로 좀 만들어 놓고 갑시다. 얘는 뭐가 되냐면 얘는 x-3의 제곱 플러스 y-5의 제곱이 마이너스 27. 자, 얘 제곱하면 99, 얘 제곱하면 25니까 더하면 34. 그럼 얼마가 돼요, 이거? 7이 되겠죠? 반지름이 루트 7이구나 라는 걸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럼 써놔야 되겠네. 일단은 반지름이 루트 7이야. 그리고 중심이 3,5입니다, 지금. 그럼 얘를 한번 그려보자.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X축과 Y축이 있다고 했을 때 여기 원점이고요. 3,5니까 하나, 둘, 서희. 하나, 둘, 셋, 넷, 다섯. 요쯤 있다고 해볼게요. 여기 3,5가 있습니다. 근데 반지름이 루트 7이니까 얘는 2. 얼마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닿진 않겠네. 뭐 이런 식으로 있겠죠. 원이. 이렇게 있을 겁니다. 자, 그랬을 때 가장 최대값, OP가 긴 최대값을 구하려면 P가 어디 찍혀야 되냐면요. 원점과 중심과 얘를 지나면서 이 일직선상에서 가장 멀리 있는 거. 요게 바로 뭐가 돼요? 최대값이 될 겁니다. 이 길이가. 이렇게 연결하면 되거든? 그러면 요렇게 연결했을 때 만나는 요 노란색 길이가 최대값이 될 거고, 이번에 여기 P가 있다라고 해보자고요. 이렇게. 그러면 요 길이가 또 뭐가 돼 있대는? 이렇게 그리죠. 요 길이가 최소값이 된다는 얘기겠지. 그러려면 우리는 중요한 게 뭐예요? 여기 원점과 이 원의 중심인 3,5의 5에 요 길이만 좀 알면 되거든. 그게 어떻게 구합니까?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면 되잖아요. 얘랑 원점이랑. 그러면 3에서 0 뺀 3제곱 9에다가 5제곱 25 더한 거 34니까 여기가 루트 34가 나오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반지름 얼마입니까? 뭐라 했어? 루트 7이고 여기도 루트 7이죠. 그럼 최대값은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최대값은 루트 34에서 얘 더한 거 루트 34 더하기 루트 7이 될 거고, 최소값은 얼마가 될까요? 최소값은 이번에 이 길이 루트 34에서 얘 빼주면 되죠. 여기까지니까. 그러니까 마이너스 루트 7. 야, 이거 딱 봐도 곱하라고 하면 뭐가 됩니까? 두 개 곱하라고 했잖아. 합차 되겠네. 그러니까 요거 이렇게 되겠지. 요렇게 쓸 수 있겠지. 루트 34 플러스 루트 7 곱하기 루트 34 마이너스 루트 7 하라는 얘기잖아요. 합차라는 거잖아. 요거 제곱에서 요거 제곱 빼라. 그럼 얼마가 됩니까? 34에서 7 빼라는 얘기니까 이거 27이 나오겠죠. 정답 얼마입니까? 1번이네요. 1번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13번으로 가볼게요. 점 0,3. 얘는 딱 봐도 사실 이거 그냥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거 y절편이네 라는 할 수 있습니다. 보자마자 이거 y절편이네 느껴져요. y축과 만나는 점이네. 3에서. 자, 얘랑 얘와 접선을 그은 거예요. 요 점에서. 딱. 그랬을 때에 그 두 접선의 기울기의 합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럼 우리 얘 기울기 뭘로 둬? 기울기 보통 m으로 놓잖아요.
근데 얘네들의 합을 구하라고 했거든? 그럼 이거 우리도 많이 풀어서 알지. 따로따로 m을 구할 필요가 없죠. 우리는 얘를 그냥 m에 대한 2차식으로 m제곱식으로 만들어서 뭐 찾으면 된다고? 근각계수의 관계. 자, m제곱의 개수를 a라고 하면 마이너스 a분의 b. 기억나나요? 우리 합 구하는 거 근각계수. 요거 구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m제곱식 2차식으로 만들어, 2차 방정식으로 만들어서. 자, 그러면 이제 해볼게요. 얘를 이제 기울기 m으로 놓게 되면은 얘는 뭐 직선 두 개가 있다고 했을 때 y는 mx. 근데 아까 뭐라 그랬어? 기울기 y절편이 3이라는 거니까 그냥 mx 플러스 3이라고 넣으면 되지. 얘가 두 접선이에요. m에 따라서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자, 그럼 얘 좀 바꿔봅시다. 얘는 mx 마이너스 y 플러스 3이 0인 직선의 방정식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중심과 어때요? 얘는 중심과 이렇게 딱 그 접선에 그었을 때 중심까지의 거리가 항상 뭐랑 같다? 반지름의 길이가 같더라. 이거 반지름의 길이는 지금 얼마입니까? 루트 5죠. 원의 중심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 그럼 원의 중심 여기서부터 이 직선 사이의 거리가 루트 5다라고 우리 식 세우면 되잖아요. 그쵸? 자, 그럼 해봅시다. 루트 m제곱 플러스 1분의 지금 요거랑 얘랑 만나야 돼. 그러면 절대값 씌워주고 마이너스 m이 되네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5랑 마이너스 1이 곱해졌으니까 플러스 5가 되고요. 뒤에 거 플러스 3 그대로 써줍니다. 이게 얼마다? 루트 5가 된다. 자, 그럼 정리해봅시다. 얘는 절대값 정리하면은 마이너스 m 플러스 8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얘가 양변에 곱해지면서 루트 5m제곱 플러스 5가 되겠죠. 자, 양변 뭐 하면 돼요? 제곱하면 되죠. 그러면 제곱을 딱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얘는 m제곱 마이너스 16m. 그 다음에 또 상수가 64 어쩌고 나오잖아. 근데 우리 아까 뭐라 그랬어? 이거 분명히 우리 근각계수 관계를 풀기 때문에 m제곱의 개수랑 m의 개수만 알면 돼요. 그러니까 상수 사실상 알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상수 안 쓸 겁니다. 연습해야 돼요, 여러분도. 자, 이게 얼마다? 이게 5m제곱 플러스 5다. 사실상 얘도 상관이 없어요. 얘도 필요 없어. 우리는 얘네 둘만 알면 되거든. 자, 그러면 이거 이쪽으로 이항해 볼게. 그러면은 4m제곱 얘 부호 바뀌죠? 플러스 16. 그 다음에 블라블라 돼요. 얘가 0인 거야, 이렇게. 이게 안 쓰는 이유 알죠? 우리 얘만 비교하면 되니까. 자, 두근의 합 어떻게 구합니까? 마이너스 4분의 16이죠. 따라서 얼마가 나온다? 마이너스 4가 나오더라. 다 안 구해도 됩니다. 그래서 두근의 기울기의 합은 마이너스 4.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 14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이거 조금 복잡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자, A, B, C 세 점이 있대요. A는 1,1이고요. 여기 1,1이고요. 그 다음에 B는 15, 마이너스 6. 15, 마이너스 6이고요. C는 4,5라고 합니다. 자, 그랬을 때 여기 BHC 여기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거든요. 이 넓이를. 보이나요? 요 넓이에요. 요 넓이. 자, 또 줘 정보가 뭐냐면요. 삼각형 ABC 여기에서 두 점 A 얘에서 BC의 수선을 내려요. 이렇게 수선. 그죠? 여기를 우리가 H1이라고 합시다. 자, 그리고 또 C에서 이번에는 AB에다가 요렇게 또 수선을 내려요. 요 점을 H1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두 수선의 교점을 뭐라고 한대요? 여기를 H라고 한대요. 요렇게 정보 준 거예요. 그럼 우리 삼각형 지금 HBC 넓이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건 뭡니까? 우리 BC를 밑변으로 놓자 이거야. 그러면은 BC의 길이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곱하기 높이가 필요하죠. 높이는 얘거든요. 얘는 결국 뭐냐면 H와 요 점 H와 요거 직선 BC 사이의 거리예요. 요거 하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2분의 1 해주면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사실 이거 구하는 건 어렵지 않은데 이제 요거 구하는 게 좀 까다롭겠지. 좀 복잡할 거야. 자, BC는 바로 가봅시다. 첫 번째 BC 길이 어떻게 구합니까? 두 점
비교해주면 되죠. 점 사이 거리. 자, 그러면은 루트 씌워주고 15에서 4를 뺐네. 그럼 11. 11제곱이 됩니다. 플러스 자, 마이너스 6에서 5를 뺐네. 마이너스 11. 그 제곱하면 얘도 결국엔 11제곱이 돼요. 그 얘는 여러분 이거 다 121로 전개해가지고 이거 뭐 그렇게 쓰지 마. 얘는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2 곱하기 11의 제곱이라고요. 그럼 얘 이제 빠져나오겠지. 11제곱은.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얘는 11 루트 2가 돼요. 와우. BC의 길이가 11 루트 2더라 여기가. 나온 거예요. 이제 우리 높이만 구하면 돼. H. 자, H를 구하려면 좀 복잡한 게 많아. 일단 뭘 구해야 되냐면 이 교점 H부터 좀 알아야 됩니다. 교점 H는요. 결국에 CH1과 AH1 이 또 두 직선을 알아야 돼. 근데 이 두 직선을 알려면요. 얘가 알려준 정보가 수선이라는 것밖에 없으니까 결국 BC와 AB, 직선 AB 얘네들의 기울기를 또 알아야 돼. 복잡하지? 자, 그래서 하나하나씩 천천히 가봅시다. 자, 먼저 우리가 CH1 얘를 구하기 위해서 H2구나. 자, CH2를 구하기 위해서 지금 H 구하는 과정이야. 두 번째. 그래서 첫 번째 CH를 구할 거야. CH의 뭘 구해요? 얘의 기울기를 구합니다. 그럼 얘 기울기 구하려면 뭐 알아야 되냐면 AB의 기울기를 구한 다음에 그 기울기랑 곱한 게 마이너스 1이 되는 게 얘의 기울기잖아. 그러니까 AB의 기울기를 알아야 되는데 AB의 기울기는 어떻게 되냐면 이 두 점에서 X의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을 해주면 되죠. 자, X 증가량이 얼마입니까? 14예요. 그죠? Y 증가량은 마이너스 7입니다. 그러니까 요 AB의 기울기가 얼마가 되냐면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걸 알 수 있어. 그러면 얘랑 곱해서 뭐가 돼야 돼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 돼야 되지. 그러니까 CH 여기 뭐라 했어? H2 얘의 기울기는 얼마가 된다는 얘기예요? 2가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돼야 됩니다. 지금 좀 길어. 잘 들어야 돼. 자, CH의 기울기가 2니까 우리는 CH를 식으로 쓸 수 있어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자, 일단은 Y는 기울기가 2고 X인데 어떤 점을 지나냐면 CH2는 4,5를 지나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4 플러스 5라고 식을 쓸 수 있습니다. 전개하면 Y는 2X 마이너스 8에서 5 더해봐야 마이너스 3이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요게 뭐다? 요게 CH2의 접선의 방정식이에요. 직선의 방정식. 자, 그 다음에 또 뭐 알아야 돼, 이번에는? 이번에는 AH1 알아야지. 직선 AH1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봅시다. 얘의 기울기는 얼마가 되지? 그러려면 얘 기울기 구하려면 BC 기울기 구해야 되는데 얘 BC 기울기는 아까 뭐였냐면 아까 알고 있구나. 자, X 증가량이 11. Y 증가량은 어때요? 마이너스 11이잖아. 그러니까 얘 기울기는 마이너스 요거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 돼요. 그러니까 요거 기울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1이 되겠지. 그래서 얘가 1이라는 걸 알 수 있어. 얘도 그럼 식으로 어떻게 쓸 수 있냐면 Y는 기울기가 1이고 그러니까 X 앞에 계속 쓸 거 없고 그 다음에 X에다가 뭐 해주면 되냐면 얘 지나가잖아요. 그러니까 X 마이너스 1 한 다음에 플러스 1이니까 이거 어떻게 돼요? 지워지죠. 그래서 Y는 그냥 X라는 식이 나옵니다. 요 녀석이 AH1이요. 얘가요. 그럼 이 두 얘네랑 얘를 뭐 하면 돼? 우리 지금 구하려고 하는 게 요 H거든? 요 점? 교점? 교점 구할 거니까 저게 연립해주면 되죠. 연립해봅시다. 요거 2x-3이 x가 되는 거죠. 그럼 넘겨 따닥 넘기면 최종적으로 x는 3이라는 게 나와요. 자, 근데 어차피 얘는요 요 직선 위에 있으니까 y 값도 얼마가 돼? 3이라는 걸 알 수 있지. 그래서 와우, h 좌표가 뭐가 되는 거예요? 3,3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다 왔어요, 여러분 다 왔어. 우리 이제 뭐만 구하면 됩니까? 높이 구해야 되니까 여기 3,3에서부터 요 BC 직선 사이의 거리만 구하면 되거든. 자, BC 아까 뭐였냐면 얘 기울기 얼마였어요? 마이너스 1이었죠. 마이너스 1인데 얘 어디 지나냐면 뭐 요걸로 지난다고 해보자요. 쉬운 걸로. 그럼 x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플러스 5가 됩니다. 전개해 볼게요. 그럼 얘는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9가 되겠네. 그쵸? 얘 또 좀 직선의 방정식처럼 좀 바꿔보자. 그럼 얘는 x 플러스 y 마이너스 9가 0이 되더라. 그래서 우리는 요 사이의 거리를 뭐라고 한다고? h라고 한다. 그럼 이 두 사이의 거리 구해야지. 구해봅시다. d는 얼마가 되는지. 왜 b가 나오니? d지. 자, 이 두 사이의 거리는 어우 길어. 자, 요거 루트 2죠. 분모 루트 2가 될 거고, 분자는 얘랑 얘랑 곱해서 3, 얘랑 얘랑 곱해서 3이 되니까 3 더하기 3인데 뒤에 뭐가 붙어 있어? 마이너스 9가 붙어 있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9가 돼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됩니까? 루트 2분의 3이 된다. 와, 얘가 뭐더라? 얘가 h 높이가 되더라. 다 왔죠? 다 왔습니다. 자, 최종적으로 이제 구해봅시다. 넓이를. 삼각형 H, BC는요. BC가 얼마였어요? BC. 여기 있죠. 11 루트 2 곱하기 높이 얼마예요? 2분의 루트 3. 루트 2분의 3. 예. 그 다음에 곱하기 뭐 해주면 된다? 2분의 1 해주면 된다. 그러면 약분되죠, 여기. 그 다음에 약분되는 게 이제 없어.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뭐가 나와? 2분의 33이 나오게 됩니다. 자, 몇 번입니까? 3번에 있네요. 그래서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15번 문제로 가볼게요. 자, 이렇게 원의 방정식이 나와 있네요. 이 원의 중심을 C라고 하고요. 이 원과 이 직선이 두 교점이라고 하니까 두 점에서 만나나 봐, 그지? 그 교점을 A, B라고 하자. 그랬을 때 삼각형 A, B, C, 그러니까 즉 이 교점과 중심과 만들어진 이 삼각형의 넓이가 14가 되도록 하는 실수 K 값을 구하시오. 근데 그 K 값이 최대값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얘는 뭐 별 수 없어요. 그림은 그리면서 가야 됩니다. 그리고 얘는요, ABC 넓이가 나왔다라는 건 결국 AB, 선분 AB의 길이를 알아야 되는 거니까 이거 약간 현의 길이 구하라 하는 문제랑 연결된다는 거 참고하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이 직선, 이 원의 방정식부터 우리가 조금 고쳐보자. 얘는 어떻게 되냐면, 자, X, 여기 있죠? 마이너스 5의 제곱 플러스 Y, 여기 이 나누면 마이너스 K가 되겠네. 얘의 제곱은 마이너스 9 넘어가야지 상수로. 그 다음에 플러스 25 플러스 K 제곱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얘 반지름이 얼마라는 거야? 얘 반지름은 지금 16 플러스 K 제곱이 반지름의 제곱이 되니까 반지름은 뭐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16 루트 16 플러스 K 제곱. 그리고 중심이 어디다? 5, K다라는 것까지 찾은 겁니다. 그럼 이거 가지고 이제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 표면이 이렇게 있고, 원의 중심은 5, K인데 K가 뭔지 몰라요. 그쵸? 그래서 그냥 임의의 K를 찍어 보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5, K가 있다 이거예요. 여기 5, 뭐 K가 있다. 반지름이 얘인데 일단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려요, 원을 그리고요. 자, 이 녀석은 보니까 딱 지금 기울기가 3분의 4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지나간다는 거 알겠지? 이런 식으로 지나가겠구나, 이렇게. 그죠? 그러면은 이 두 교점을 우리가 뭐라고 했어? 여기를 A, 여기를 B라고 하기로 했다고. 그랬을 때 얘를 C라고 하면 요렇게 그린 요 삼각형의 넓이가 얼마나 되더라? 14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 이거 많이 해봤지? 현의 길이 구하듯이 여기다가 딱 이제 중심을 찍으면 이거 내리면 되죠? 이렇게 내리면 그러면 이제 요 길이는 어때? 두 개가 같아질 거라 이거죠. 여기는 우리 여기 반지름이니까 이거 얼마였니? 저거잖아. 루트 16 플러스 K제곱. 자, 여기는 이 직선과 원점 사이의 거리예요. 거리 구하는 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 거리 구하는 식 구하면 되지. 이 원점과 요걸로. 자, 그럼 거리 한번 구해볼까? 거리는 4의 제곱 플러스 3의 제곱 하면 얘 5되네, 5. 그죠? 그 다음에 분자는 5, 4, 20. 그 다음에 K랑 마이너스 3 곱해지니까
마이너스 3k. 그쵸? 그 다음에 뒤에 플러스 3k가 있네. 와우. 그럼 얘 지워지네. 그치? 남는 건 5분의 20이니까 얼마 나온다? 4가 나온다. 어떤 길이가? 요 길이가 4가 나오더라. 이 얘기죠. 여러분, 그러면 이 삼각형의 넓이가 지금 14가 돼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쵸? 그러면 여기 지금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때 얘가 높이가 4인 거니까 밑변이 얼마가 되면은 넓이가 14가 되는 거야. 2분의 1을 2분의 1을 역수 곱해주면 2 곱해주면 28이 얘 곱하기 얘가 28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길이가 얼마가 된다? 요 길이는 7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7이 된다. 자, 그럼 요 길이는 얼마가 될까? 요 사이 길이. 얘는 2분의 7이 되겠지. 와, 다 나왔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봐봐. 여기 반지름에 얘 제곱한 거에다가 요거 제곱한 거 빼면 뭐가 돼요? 얘 제곱한 게 나올 거 아닙니까? 맞아요? 자, 해볼게. 자, 그러면 이제는 나옵니다. 요거 제곱한 거 16 플러스 K제곱. 그쵸?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얘 제곱한 거 뺍니다. 그러면 뭐만 남아? 얘가 얼마라고? 얘가 4분의 49가 된다고. 그러니까 즉 K제곱이 4분의 49니까 K는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7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K의 뭘 구하라고 했지?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잖아. 제일 큰 거. 그러니까 뭐가 됩니까? 2분의 7이 되겠지. 그래서 정답이 얼마입니까? 5번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16번으로 가볼게요. 지금 여기 막 엄청 설명이 길게 나왔는데 이 문제를 읽어보면 지금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요렇게 보세요. 얘를 원점이라고 했을 때 요 원점에서 4km 그 다음에 2km 위로 떨어진 지점에 동물원 입구가 있대요. 얘를 우리가 P라고 하겠습니다. 이 점, 동물원 입구를. 얘 좌표는 4,2가 될 거예요. 근데 이랬을 때 뭘 구하라고 했냐면 지금 이 동물원 입구에서 여기 L이라는 직선이 있어요. 그러니까 즉 얘는 X축이거든. 이 X축에 딱 만나는 A라는 정류장이 버스 정류장이 있답니다. 그 다음에 얘는 뭐냐면요. 지금 이 원점의 X축으로부터 45도 기울어져 있는 직선이라는 건데 얘는 결국 요 사이가 45도라는 거는 탄젠트 이용하면 1이잖아. 그러니까 기울기가 1이란 얘기야. 그러니까 얘는 뭐가 돼요? Y는 X라는 직선이 됩니다. 원점을 또 지나니까. 그러니까 얘는 Y는 X라는 이 직선 위에 있는 어떤 임의의 점 B에다가 또 정류장 하나 세웠대, 이렇게. 그런 다음에 얘에서 다시 동물원 입구로 돌아온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순서를 그리면 이렇게 될 겁니다. 근데 이 거리를 어떻게 하래요? 제일 짧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얘는 우리 대칭이동 시켜가지고 직선 만드는 거 그 문제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요 지금 선생님이 그려놓은 요 선들의 합을 최소로 하는 걸 구하라고 했으니까 얘네를 다 쫙 펼쳐가지고 일직선으로 만들면 된다고.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일단 먼저 무조건 X는 Y라는 직선에 지나야 되니까 요 직선에 B는 지나쳐야 되니까 우리 이 P라는 점을 얘로 대칭 이동시켜 봅시다. Y는 X에다가 대칭 이동시키면 요 쪼쪼쪼쪼 해가지고 여기 생기겠죠. 요쯤에 생기겠나? 여기에 생겨요. 여기에 P, Q라고 합시다. Q. 대칭 이동한 거야. Y는 X에다가. 이게 뭐가 돼요? 바꾸면 되죠. 그냥 부호만. 부호가 아니지. 위치만 바꾸면 되지. 그러면 2,4가 돼요. Q는. 그리고 또 이제 얘에서 이으려면 이렇게 그어봐야 의미 없어요. 왜? 우리 X축도 지나야 되거든. 그러니까 또 이 P를 X축에 이렇게 대칭합니다. 여기다가 대칭할 겁니다. 그럼 얘는 뭐가 되냐면 얘를 우리가 R이라고 합시다. R이라고 하면 이 R의 좌표는 얘 지금 X축으로 대칭 이동시켰으니까 4,-2가 되겠네. 그쵸? 자, 그런 다음에 뭐 하면 돼? 얘네 둘 이으면 돼요, 이제. 여기서 이렇게 이으면 된다고. 그러면 이제 우리는 Y는 X라는 직선도 지나고 X축도 지나는 일직선을 만들 수 있다고요. 그랬을 때 여기가 뭐가 돼? 여기가 B가 될 것이고 여기가 A가 될 것이다. 그럼 우리는 뭘 구하라? 이 문제는 이 두 점 사이 A랑 B
두 정류장 사이의 거리를 물었습니다. 그럼 이제 이 점 찾으면 되잖아요. 자, 일단 A부터 보자. A는 결국에 X축 위의 점이니까 이거 뭡니까? 얘 X절편이에요. 뭐에? 이 빨간 직선에. 그 이 빨간 직선을 일단 식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얘대로 알면 되죠. 그래서 이 빨간 직선을 우리가 만약에 L이라고 한다면 얘를 이제 L이라고 해보자고요. 그럼 이제 L은 어떻게 되냐면 식이 일단은 이 두 점을 지나니까 기울기를 한번 봐봐. 지금 X가 이만큼 증가했는데 Y는 마이너스 6만큼 감소를 했어. 그러니까 기울기는 당연히 마이너스 3이 돼요. 근데 어떤 점을 지나냐면 얘네 점도 얘 점도 지나기 때문에 아무거나 상관없는데 좀 더 쉬워 보이는 게 얘라서 얘는 넣을게요. x-2 플러스 4라고 쓰겠습니다. 그럼 얘는요, y는 전개하면 마이너스 3x 얘 플러스 6이 되니까 플러스 10이 돼요. 여기 L 직선입니다. 그럼 거기서 우리 뭘 구하라고 했죠? x절편 구하라고 했지. 그럼 그냥 뭐 하면 돼요? y에다가 0 넣으면 되거든요. 그러면 3x가 10이니까 얼마가 나오겠어요? 3분의 10 나오겠지. 3분의 10,0이 되더라. A가. 자, 이번에는 B점을 찾아야 됩니다. B점은 이 빨간색 L과 우리 요거, 이거 L 아까 했었구나. 그럼 L1이라고 할게요. L1. 이렇게 하면 되잖아. 자, L1과 M과의 교점이에요, B는. 그러니까 이 두 개를 뭐 하면 돼요? 연립해주면 되지. 그래서 점 B를 찾기 위해서는 교점 두 개 연립을 할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 3x 플러스 10 그 다음에 얘가 x다 라고 하게 돼서 넘어가면 얘는 뭐가 됩니까? 4x가 10인 거잖아. 그래서 x는 2분의 5가 되더라. 근데 어쨌든 여기에 x가 2분의 5라는 건 요 식 위에 있기 때문에 y도 뭐가 되더라? 2분의 5가 된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A점과 B점을 찾을 수 있게 되죠. A점은 3분의 10,0이고 B점은 2분의 5,2분의 5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만 구하면 되거든요.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두 점 사이의 거리는 루트 씌워주고 얘에서 얘 뺄게요. 반대로 빼보겠습니다. 왜냐면 얘가 크거든. 그래서 3분의 10 마이너스 2분의 5의 제곱 더하기 얘에서 얘 빼면 마이너스 2분의 5인데 얘도 제곱하면 그냥 2분의 5의 제곱이 되겠죠. 자, 얘는요, 요거부터 좀 봐봐. 정리해보면 얘는 6분의 20에서 6분의 15를 뺀 거니까 사실상 얘는 루트 6분의 5의 제곱이 되고요. 거기다가 2분의 5의 제곱을 더한 것이다. 와우. 그럼 얘는요, 루트, 가자, 계속 가자. 36분의 25가 되고, 얘는 4분의 25가 됩니다. 그죠? 그러면은, 또 일로 가자. 일로 와. 그럼 얘는, 얘 뭐가, 36분의 뭐가 되는지 봐봐. 36분의, 얘 25고요. 더하기, 9. 위아래 9 곱해주면 되잖아? 9 곱하면은 9, 5, 45에 9, 28, 225가 돼요. 따라서 얘는 36분의 250이라 뭐가 되냐면 분모는 6이 되고요. 분자는 루트 250이니까 25 곱하기 10이잖아. 그러니까 5루트 10이 된다. 이렇게 두 점 사이의 거리가 A, B 사이의 거리가 나오게 됩니다. 얘 정답 이제 맞춤 찾으면 되는데 사실상 우리 여기 구했을 때 끝났어요. 3번밖에 없는데 딱 위에 분자 보자. 5루트 10. 여기 해놨어. 봐봐. 5루트 10인지 봐봐. 맞네요. 그래서 정답이 3번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엔 17번으로 가볼게요. 자, 직선 두 개가 있는데 얘네에 의해서 이런 원이요 딱 4등분 된대요. 여러분, 원이 4등분 된다? 그럼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돼야 돼요. 이 원이 4등분이 되려면 두 직선이 항상 중심을 지나면서 어때야 되냐면 얘네들은 90도로 만나야 됩니다. 수직으로. 그러니까 결국 1번은 뭐야? 1번은 중심이 뭐가 된다? 원의 중심이 교점이 될 것이고, 두 번째, 두 직선이 어떻게 돼요? 수직으로 만나야 한다 라는 거를 가지고 문제를 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중심이 교점이다. 얘 중심이 얼마인지부터 봅시다.
자, 요거 다시 정리하면 얘는 x-2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3의 제곱이 넘어가면 3이 되고 요거 제곱하면 4, 요거 제곱하면은 9니까 13 플러스 13, 즉 뭐가 되더라? 16이 된다 이 얘기죠. 그 반지름의 길이가 4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중심은 어디? 2,-3이 중심이고요. 자, 그러면은 그려볼게.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원이 있는데 이 원의 중심이 어디다? 2,-3인 거고, 그 다음에 이 반지름이 4인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야. 그랬을 때 이 직선 두 개에 의해서 사등분돼야 된다고 했으니까 이 두 직선이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려져 있다는 얘기겠지. 요렇게 요렇게, 그쵸? 자, 그러면 이 교점이라는 건 무슨 얘기야? 2,-3 중심이, 즉 직선 두 개 다 지나간다는 얘기야. 그 위에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다가 요 식이랑 요 식에다가 얘를 다 대입해도 성립한다는 얘기잖아요. 맞나요? 그러면 첫 번째 얘에다가, 첫 번째 이 식에다가 x 대신에 2, y 대신에 마이너스 3을 넣어보자고요. 그러면은 4 마이너스 3a 플러스 5가 0이 되더라. 그러면 넘기면 3a가 9니까 a가 얼마라는 걸 알 수 있어? 3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첫 번째 찾아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또 이번에는 요 식에다가 얘를 넣어볼게요. 요렇게. 그럼 얘는 2b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플러스 c가 뭐가 되더라? 0이 된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뭔가 얘네를 풀기 위해서 b나 c 값을 하나 더 알아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가 준 정보 두 번째 게 뭐였어요? 두 직선의 기울기가 곱이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1이 된다라는 거. 자, 이거 봐봐요. 요거 아까 a 값이 뭐가 나왔냐면 3이 나왔어. 그쵸? 그럼 여기가 얼마라는 얘기야? 여기가 3이라는 얘기야, 지금 a가. 그럼 요 직선의 기울기는 얼마가 됩니까?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거든요. 그러면 요 직선의 기울기는 얼마가 나와야 돼? 얘는 2분의 3이 나와야 돼요.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니까. 마이너스 b가 2분의 3이 나와야 됩니다. b는 얼마라는 얘기예요? b는 마이너스 2분의 3이라는 얘기죠. 두 번째가 나왔어요, b. a도 나왔고. 그럼 우리 c만 찾으면 돼. 그럼 얘를 어떻게 여기다 넣으면 되잖아. 그러면 3번 봅시다. 넣어보면 마이너스 3이 되겠네요. 그쵸? 3 마이너스 3 플러스 c가 0이다. 그럼 따라서 c는 얼마가 나옵니까? 6이 나오겠죠. 그쵸? 그래서 우리 a, b, c 값을 찾을 수 있게 되고요. 뭐라고 했냐면 다 더하라고 했어요. 그럼 얘는 결국에 둘이 더한 거 9, 거기다가 마이너스 2분의 3 한 거잖아요. 그럼 얘는 2분의 18 마이너스 3이니까 2분의 15가 정답이 되더라. 그래서 1번이 답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번엔 18번으로 가볼게요. 자, 원소가 모두 자연수로 이루어져 있는 A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이 있습니다. 근데 얘네의 관계를 봤더니 A가 이렇게 있을 때 B는요, A1은 그대로 두고 A2를 2 곱해주고요, A3는 3 곱해주고 A4는 4를 곱해준 값이 B의 원소가 되더라. 결국 얘네 둘은 같은 거고요, 나머지는 달라지겠죠. 이런 상황이에요. 그랬을 때 조건을 만족시키는 A, B에 대해서 B 차집합 A의 모든 원소의 합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A랑 B를 구해야 되겠다. 집합 A랑 B를. 자, 그럼 먼저 1번부터 볼게요. 가부터. 자, A랑 B랑 교집합을 했는데 3과 18이 나왔다. 그러니까 A든 B든 항상 3하고 18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A든 B든 그 안에는 무조건 3과 18은 들어있더라. 여기에 뭐가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그쵸? 뭐 이런 식으로. 자, 근데 나볼게요. 집합 A의 모든 원소의 합은 27이래요. 그러면 봐봐. A는 지금 무조건 얘 들어가 있으니까 21. 그 남은 두 원소 합이 얼마란 얘기예요? 6이란 얘기네. 자, 그 다음에 A에서 A2보다 A4가 더 커야 된답니다. A2보다 A4가 커야 된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게 다가 저는 조건이 또 이걸 알 수 있어요.
굳이 야 이거 이렇게 준다고? 라고 하는 얘기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얘네들이 지금 차례대로 있는 게 아닐 수도 있다. 만약에 차례대로 있다라고 했으면 그냥 문제에서 줘버리고 이거 안 줬을 거라고. 근데 따로 이거 준다라는 얘기는 얘가 얘보단 크긴 하지만 얘보다 크다라는 보장이 없고요. 마찬가지로 A1이 A1이 A2보다 작다라는 보장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막 바뀌어져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좀 빠르게 어떤 공식이 있는 건 아니니까 좀 빠르게 가봅시다. 자, A 있잖아, A. 우리 여기 A랑 B에는 항상 3하고 18이 들어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어차피 A의 A1과 B의 A1은 같잖아? 그래서 얘를 우리 18이라 한번 가정을 해보자. 18이야? 너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18이라고. 이거 안 되면 나중에 3으로 해볼게. D부터 해보는 거예요. 18이라고. 자, 그 다음에 3 남았잖아? A2를 3으로 해볼게요. 얘 노란색으로 써보자. 얘도 3이라고 해볼게. 그러면 이제 A2A 여기 2 곱하기 A2는 뭐가 됩니까? 얘는 6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도 3이 나와야 되잖아.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여기 A4에다가 4 곱해서 3이 나올 수가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가 3이라고 가정해보면 써야 돼. 무조건 3 들어가야 되거든. 그럼 여기 뭐가 됐습니까? 얘 1이 되겠죠. 오케이. 그러면은 이제 다 했어. 근데 문제는 여기 A4가 될 수 있는 게 뭐냐면 여기 두 번째 요 조건을 만족해야 돼요. 지금 얘네들이 21이니까 이거 두 개 더해서 6이 되려면 여기 뭐가 들어간다는 얘기야? 5가 들어가야 돼요. 그쵸? 그럼 여기는 5에다 4 곱한 거니까 20이라고. 끝났어요, 여러분. 굳이 3을 넣을 필요도 없습니다. 이거에서 끝났습니다. 어때요? 두 개 교집합이 3과 18이고 A 모든 원소의 합은 27 됐죠? 그 다음에 A4가 A2보다 크잖아요. 됐다고. 그러면 이제 뭐 하면 됩니까? 이거 구하면 되죠. 야, B에서 A를 빼봐. 그럼 뭐만 남아? 18, 3 당연히 사라질 것이고 남는 게 6하고 20만 남겠죠. 근데 뭐 구하래요? 이 원소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20 더하기 6 하면 26이다. 그 정답도 2번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19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기울기가 3보다 크고요. A가 B보다 크대요. 그 상수 MAB에 대해서 두 직선, A는 얘 Y절편이었구나, AB는. L1이랑 L2가 있답니다. 두 직선 L1, L2가 4점에서 만난대요, 얘네에서. 그 얘네는 꼭지점을 하는, 직사각형이 되는구나. 네, 직사각형이 된다고 했을 때, L1, L2가 이 넓이를 3등분한대요, 직사각형의 넓이를. 그리고 L1과 L2 사이의 거리가 얘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얘를 구해라 라고 했거든요. 얘는 일단 그림으로 그려봐야 될 것 같아.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제 이런 얘기거든. 여기다 그려보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렇게 직사각형이 있어요. 지금 여기 좌표를 찍어보면 이렇게 있을 거야. 여기 3,0이 있고 여기 3,6이 있다고 했을 때 이렇게 있다고 해봅시다. 그럼 얘의 넓이가 지금 얼마야? 이 넓이 18이거든요? 그쵸? 3 곱하기 6이니까. 근데 얘네들이 두 직선이 3등분을 시켜야 되는데 얘를 만약에 이렇게 가운데를 지나가 버리면 얘는 기울기가 2가 돼서 기울기가 얘보다 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는 안 그려질 거고 얘는 어떻게 그려지냐면 이렇게 나눠줘야 됩니다. 이렇게 나눠줘야 돼요. 얘 넓이 요거 1번, 2번, 3번 도형의 넓이가 6, 6, 6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럼 이제 여기 값들 찾아내면 되거든요. 자, 얘를 이제 L1이라고 해볼게요. 얘를 뭐라고 하냐면 y는 mx 플러스 a고요. 얘를 y는 mx 플러스 b라고 했을 때 얘는 일단은 우리가 이 넓이를 좀 구하려면 6이라는 걸 이용하려면 요 길이랑 요 길이 알아야 돼요. 얘도 마찬가지로 요 길이랑 요 길이를 알아야 하고. 그럼 얘는 뭡니까 이거? x절편 아니야 x절편. x절편이 얼마야 지금 이거? y다 0 넣으면 되지. 그럼 mx는 마이너스 a가 되니까 x는 마이너스 n분의 a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n분의 a구나 라는 걸 찾을 수 있어요. x절편이. 그쵸? 그 다음에 여긴 뭐가 될까? 여긴 반대로 지금 똑같은 지금 기울기가 같은 도형 그 직선인데 y절편만 다르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얘만 바꿔주면 돼요. 얘는 마이너스 n분의 b가 되겠더라 이렇게.
됐나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는 요 길이를 알아야 되잖아. 요 길이는 뭐냐면 여기 y는 6이라는 이 직선과의 교점이에요. 그러니까 얘랑 이렇게 쓰면 되겠지. mx 플러스 a가 뭐가 되는 거야? 6이 되는 거예요. 6이니까. 그러면 얘는 mx가 6-a거든요. 그럼 x는 m분의 6-a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가 뭐다? 여기가 m분의 6-a가 된다. 얘는 당연히 뭐가 되겠어? m분의 6-b가 되겠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그럼 보세요. 여기 높이가 지금 6이거든? 그러면 얘 더하기 얘 곱하기 얘 한 다음에 2분의 1을 한 게 6이 돼야 되니까 여러분 바로바로 돌아가야 돼 머리가. 이거 두 개 더한 길이가 얼마다? 2다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2 곱하기 6 곱하기 2분의 1이 6이 되니까. 그쵸? 두 개 더한 게 2가 된다라는 걸로 식을 세울 겁니다. 얘도 마찬가지고요. 이 길이랑 이 길이 더한 게 2다 이렇게. 자, 그럼 해볼게. 첫 번째. 여기 지금 아까 뭐였어요? 요거잖아요. 그러면은 얘랑 더해야 되니까 그냥 m으로 분모가 통분이 돼 있네. 그러면 6-a에다가 -a가 더해지니까 6-2a가 됩니다. 이게 얼마예요? 2라는 얘기죠. 그러면은 6-2a가 2m이 되니까 자, a 값으로 좀 우리 빼볼게요. 그러면은 다 약분 2로 약분하면 되잖아. 그럼 얘는 6-2m이 되니까 3-m이 되겠네. a가. 그죠? a가 3-m이다. 그럼 적어 놓읍시다. 자, a는 3-m이구나.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여기로 갑니다. 여기로 가볼게. 와, 근데 얘는 조금 3에서 빼야 되겠네. 거리를 하려면. 자, 그럼 봐봐요. 두 개 더 해볼게요. 3 부호 바뀌지? m분의 b 더하기 얘도 마찬가지로 3에서 얘 빼줘야 돼. 3 얘니까 어떻게 돼요? 부호가 바뀌죠? b-6으로 이렇게 마이너스 앞에 붙여주니까. 자, 그러면 얘는요? 이거 더하면 6이네? 근데 이게 아까 얼마야 돼? 이게 2여야 되거든? 그러면은 이게 6이니까 넘어가면은 m분의 자, 요거 플러스가 되겠네. 그치? 마이너스. 그러면은 2b 마이너스 6 이렇게 될 겁니다. 얘가 얼마가 돼야 되냐? 얘가 6이 넘어가면서 마이너스 4가 돼요. 맞나요? 그러면은 2b 마이너스 6이 마이너스 4m이 될 것이고 따라서 2b가 6-4m이니까 b는 3-2m이 됩니다. 요렇게요. 자, 제가 여기서 이제 써놓은 이유가 있지. A, B를. 왜냐면 보세요. 우리가 지금 구하려는 게 얘인데요. A, B가 얘네잖아. 빼봐, A에서 B. 그럼 뭐만 남아? M만 남아.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구하려는 거는 M제곱을 구하라는 거였습니다. 이 문제. M제곱을 구하라. 자, 근데 주어진 정보가 하나 더 있어요. 뭐였죠? 두 직선 사이의 거리가 얘다. 그럼 이 두 직선이 지금 아까 우리 A가 뭐였습니까? A가 얘잖아요. B도 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두 직선의 기울기가 같으면 이 두 직선 사이의 거리는 공식으로 이렇게 쓸 수 있단 말이야. 얘 제곱 플러스 y 제수 제곱. 그러니까 m제곱 플러스 1에다가 y절편끼리 뺀 거의 절대값을 씌우면 됩니다. 이게 바로 두 직선 사이,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라고요. 이건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입니다. 그러면 얘는 사실상 뭐가 되냐면 이거 뭐였어 아까? 저기 m이라고 됐잖아. a-b가 m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기가 그냥 m불파네요. 이렇게. 얘가 얼마다? 7분의 4루트 3이다. 그러면 얘 이렇게 곱해진 거 해봅시다. 그럼 얘는 얘랑 얘랑 곱해진 거니까 절대값 m은요 7분의 4루트 3 곱하기 m제곱 플러스 이렇게 돼요. 루트 m제곱 플러스. 그럼 이제 양변 제곱해 볼게. 그러면 m제곱은 뭐가 되냐면
얘 제곱하면 49분의 48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m제곱 플러스 1이 전개해보자. 됐다 해보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양변에다 49 곱하면 되잖아? 그러면 49m제곱은 48m제곱 플러스 48이 돼요. 그래서 얘 이쪽으로 이항시키잖아? 그럼 m제곱이 얼마 나온다는 얘기야? 48이 나온다는 얘기야. 우리 구하려는 거 뭐였어? m제곱이었지.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굳이 막 우리가 따로따로 다 구해서 막 하려고 하지 말고 좀 문제를 봐가면서 풀자고요. 그래서 m제곱 값 얼마였다? 48이었다.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엔 단답형으로 가볼게요. 집합 AB가 있는데 A, B, C가 있어요. 근데 X라는 집합이 A는 X의 부분집합이면서 X는 C의 부분집합이래요. 그렇다는 건 X는 A를 포함해야 되잖아, 무조건. 그러니까 X에는 1, 2가 무조건 포함되어 있는 거죠. 맞나요? 자, 근데 B는 X의 부분집합이면 안 된다라고 했어요. 그쵸? X는 일단은 C의 부분집합일 테니까 여기는 다 포함할 수 있는 애들인 텐데 그 중에서 B, 즉 1, 2, 3, 4 얘네가 포함되어 있는 함수면 안 된다, 집합이면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즉 만약에 X가 1, 2, 3, 4, 5라고 해봐. 그럼 이 안에 B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걸 만족시키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1, 2, 3, 4 오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1, 2, 3, 4여도 X가 1, 2, 3, 4여도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럼 그런 애들이 뭐가 있는지 봐야 돼. 일단 X는 1, 2가 포함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1, 2라고 쓸 수 있습니다. 먼저. 그러면은 B는 당연히 이 녀석들이 얘에 포함되어 있지가 않겠죠. 이거는 B에서 X를 뺀 게 공집합이 아니란 얘기니까. 그러니까 얘에서 얘 뺐을 때 공집합이 아니잖아요. 왜? 3, 4가 남으니까. 자, 그 다음 이제 2개짜리, 원소가 2개짜리는 얘밖에 없을 거야. 그죠? 1, 3이라고 하면은 안 되죠. A 반드시 포함해야 되니까 X는. 그래서 이제 3개짜리로 갑니다. 원소 3개짜리. 뭐가 있는지. 자, 1, 2, 3이라고 해보죠. X가. 그러면은 B는 포함 안 되잖아요. 4가 있으니까. 된다는 얘기입니다. X로. 이번에는 3개짜리 또 뭐 있어? 1, 2, 4로 해봅시다. 이래도 되겠지. B는 아니니까. B가 전체가 포함 안 되니까 여기. 오케이. 그 다음에 3개짜리 또 있을걸요? 1, 2, 5도 됩니다. 왜? X는 일단 여기 다 전체 집합이 C니까. 근데 이번에는 4개짜리로 가볼게요, 원소. 그러면 1, 2는 반드시 포함돼야 되고 3, 4 아까 안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1, 2, 3, 5가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또 있어요. 4개짜리 1, 2, 그 다음에 3, 4 안 된다 했지? 대신에 4, 5는 될걸요? 이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1, 2, 5개짜리는 당연히 안 된다고 했죠. 왜냐면 이 5개 안에 B가 포함되니까. 그래서 X가 될 수 있는 건 이렇게 6가지의 집합이 있겠다라고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단답형 2번입니다. 자, 지금 우리 좌표평면 위에 4점이 있는데 A, B, C, D가 있는데 이거 마름모군요. 마름모래요. 그때 점 P, 2,1이 여기 찍혀 있어요. P가. 얘에서 마름모 위에 어딘가에 한 점까지 거리 중에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거든요. 그럼 이거 우리 그냥 그려서 제일 긴 데와 짧은 데 보면 되잖아요. 마름모 중에. 제일 짧은 거, 쉬운 거부터 할게요. 제일 짧은 거 어디겠습니까? 여기겠죠? 여기가 제일 짧은 데겠죠? 요 거리겠죠? 그럼 제일 긴 데는 어딜까? 제일 긴 데가 어디겠니? 이 중에서. 얘겠죠, 얘. 얘랑 만나는 게 가장 긴 최대값이 될 겁니다. 그래서 최소값은 여기고요. 최대값은 얘에서 여기까지의 거리. 즉 0,-3과 2,1 사이의 거리가 최대값. 그 다음에 직선 CD와 P 사이의 거리가 최소값이 되는 거죠. 그럼 일단은 최대값부터 구해봅시다. 최대값은 두 점 사이의 거리니까 얼마가 됩니까? 얘 루트 2제곱 플러스 이거 얼마예요? 1에서 4, 4제곱이네. 그럼 이거 얼마입니까? 루트 20이니까 2루트 5 나온다고. 이 최대값. 최소값으로 갑니다. 최소값은요. DC를 알아야겠다. 그지? DC에 대한 요 직선의 방정식을 알아야겠네. 그 얘는 일단 여기가 뭡니까? 지금 y절편이 0,3이에요. 그 다음에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3이죠. 얘는 y는 마이너스 2분의 3x 플러스 3이 뭐가 돼요? l이라고.
이게 바로 DC, 직선 DC의 직선의 방정식이죠. 그럼 이거 좀 우리가 변형시켜 놓으면 양변에 다 2를 곱해 봅시다. 그런 다음에 이쪽을 2양시키면 3x 플러스 2y 여기다가 2를 곱했으니까 6이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6이 0. 자, 얘랑 어떤 사이의 거리예요? 얘랑 사이 거리죠.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면 얘 루트 13이 되고 절대값 6 플러스 2 마이너스 6 이렇게 되겠다. 그럼 얘는 루트 13분의 2가 되는 거죠. 최소값이. 그래서 이 두 개를 어떻게 하면 된다는 얘기가 마지막에 곱하라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2루트 5 곱하기 루트 13분의 2니까 약분되는 게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루트 13분의 얘는 4루트 5가 될 것이고 유리화해주면 13분의 4루트 65가 되겠네요. 이렇게 우리 두 최대값과 최소값의 곱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이번엔 단답형 3번으로 가보죠. 자, 1이 아닌 양수 K가 있다고 합니다. 1이 아니에요. 근데 서로 다른 두 직선 LM이 이 조건을 만족시킬 때요. 그때 직선 L과 M 그리고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8분의 3이 되도록 하는 모든 K값의 합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문제가. 자, 그럼 이제 좀 그림으로 좀 얘는 좀 풀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K가 1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얘가 1보다 클 수도 있고 1보다 작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 1보다 큰 경우로 한번 가볼게. K가 1보다 큰 경우. 그러면 얘는요. 요렇게 좌표면 위에 잘 보세요. K,1이라고 했으니까 K가 어디쯤 여기 있을 거 아닙니까? 이쯤에 여기를 K,1이라고 해볼까? 이렇게 있다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얘는 지금 두 직선이 원점 5에서부터 거리가 다 K라는 얘기거든. 어디 직선이 있는데. 얘는 뭘 뜻하냐면요. 두 직선의 접점이 결국에는 원점 5로부터 같은 거리 K에 있는 거니까 얘는 반지름이 K인 원. 중심이 0, 여기 원점이면서 반지름이 K인 원의 접선을 얘기하는 거죠. 너무 이상한데, 그림이? 여기. 요렇게 그리면 돼. 괜찮아. 좋아. 잘 그렸어. 자, 여기가 K거든요. 그러면 얘는 이제 봐봐. 여기에 접선을 그어도, 이렇게 선을 그어도 접선까지 거리는 K가 될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지나는 점이 요렇게 지나가면 얘도 결국에는 원으로부터 여기 접선까지의 거리는 K니까 이건 접선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 얘는 접선이구나 라는 거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반지름이 R인, K인 원에. 자, 그러면 얘는요 여기 지금 요렇게 이어질 것이고 봐봐요. L과 여기 L, M 그 다음에 X축 얘로 이루어진데 여기잖아. 여기의 넓이가 얼마라는 거야? 8분의 3이라는 얘기죠. 그죠? 근데 지금 봐봐. 얘 높이 얼마야? 1이잖아, Y값이. 여기 그럼 뭐가 돼야 돼? 4분의 3이 돼야 된다는 얘기지. 밑변의 길이는 4분의 3, 높이는 1이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랬을 때 K값 구하라 했거든요. 얘는 어떻게 구할 거냐면 우리 직선 L을 K에 대한 식으로 좀 쓸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 직선이 원점 0,0으로부터의 거리가 K다 라고 해서 우리 K에 대한 식으로 만듭니다. 그럼 K값 나오겠지. 그쵸? 그래서 일단 얘 기울기부터 좀 찾아야 되는데 기울기 이거잖아요, 사실. 지금 X가 4분의 3만큼 증가했고 Y는 1만큼 감소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직선 얘를 L이라고 하면 L은 기울기가 얼마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얘 분의 얘인데 역수니까 마이너스 3분의 4가 된다는 얘기지. 너무 잘못 그렸네, 그림을. 더 뾰족하게 그렸어야 됐네. 어쨌든 그러면 Y는 마이너스 3분의 4 그 다음에 X 그 다음에 얘 지나잖아요. 마이너스 K 플러스 1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맞나요? 자, 그러면 이거 다 양변에 3 곱해보자. 그러면
3y는 마이너스 4 x 마이너스 k 플러스 3이 될 거고 얘 이쪽 넘겨. 그럼 얘는 4x 플러스 3y 얘 넘겨야 되거든요. 그럼 4y 넘어가면 마이너스 4k 넘어가면 마이너스 3 이렇게 됩니다. 얘가 0이다 라고 합니다. 지울게요. 그럼 얘가 이 원점으로부터 길이가 아까 얼마였어? k였잖아. 그러니까 얘와 원점 사이의 거리가 k다라고 쓸 겁니다. 그럼 d는 요거니까 5분의 원점이었어요. 원점과의 거리였어요. 그러면 남는 게 얘거든. 마이너스 4k 마이너스 3 얘가 얼마다? k다가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다 빼주면 4k 플러스 3 절대값 4k 플러스 3이 5k가 되면서 4k 플러스 3은 5k가 될 거고 플러스 마이너스 5k가 되는데 마이너스는 어차피 안 돼요. 왜? k 값이 양수라고 했거든. 그러니까 5k만 됩니다. 그럼 얘는 k가 얼마가 나와? 이쪽 넘어가면 k는 3. 그래서 얘일 때 k는 얼마다? 3이다 라는 게 나온다는 거지. 오케이? 좋았어요. 자, 그 다음 이번엔 두 번째 k가 1보다 작은 경우입니다. 그럼 얘는 또 그려보면 이제 이런 느낌이 나와. 자, 이렇게 나올 거야. 이렇게 그렸을 때 자, 여기를 1이라고 해볼게. 다 여기 1이라고 해볼게. 여기 1이고 1이야 지금. 그러면 k가 어디 있냐면 여기에 k가 있겠죠. 이쪽에 여기에 k,1이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럼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여기 이제 여기 k 값을 지나면서 얘도 여기 k 값을 이렇게 지나면서 요렇게 그려지는 원이 하나 생길걸? 반지름이 k인 그죠? 그럼 또 어떻게 지나면 돼? 여기서 그럼 얘 접선 하나 그리면 되잖아.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죠? 그럼 여기도 k일 거니까. 맞아? 그럼 접선이 지금 두 개가 또 생깁니다. 근데 이 두 직선과 어디가 y축과 만나는 요 넓이가 얼마나 된다? 8분의 3이니까 요 길이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요 길이. 요 길이가 얼마가 되는 거야? 여기죠? 요 길이. 요 길이가 4분의 3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번에도 요 직선을 이용해서 요 직선의 방정식과 원점 사이의 거리가 k다라고 해가지고 또 풀어주면 되거든. 그럼 요 직선은 어떻게 되냐면 가로가 4분의 3, 높이가 1이니까 기울기는 얼마가 돼요? 그냥 3분의 4가 되겠죠. 얘도 L이라고 하면 L은 Y는 3분의 4 X 그 다음에 이렇게 해줘야겠구나. 마이너스 K 플러스 1이 되더라. 3 곱해볼게요. 그럼 3Y는 4 X 마이너스 K 플러스 3이 되더라. 그럼 넘어가면 얘 일로 넘어가겠구나. 오케이. 괜찮아. 그럼 4x 마이너스 3y 마이너스 4k 그 다음에 플러스 3이 된다. 얘가 0이다. 이번엔 얘와 0,0 사이의 거리가 얼마예요? k라는 얘기죠. 그러면 봅시다. 얘 5분의 0 사라지고 마이너스 4k 플러스 3이 k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마이너스 4k 플러스 3 절대값 한 개에 5k가 될 거고 이번에는 아까 느낌상 당연히 얘가 뭘로 나와야 된다는 얘기야? 플러스 마이너스 5k인데 마이너스 5k로 나와야 될걸? 아닌가요? 5분의 5k 쏘리 5k로 나와야죠. 양수해야 되니까. 그러면은 이제 넘어가면 9k가 얼마가 된다? 3이 된다. 따라서 k가 얼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k는 9분의 3이니까 3분의 1이다. k가 3분의 1이다 라고 해서 모든 k값, 양수 k값을 찾을 수 있게 되고요. 이 두 개를 어떻게 하래요? 더하라고 했죠. 그럼 3분의 9 더하기 3분의 1이니까 얼마다? 최종 답은 3분의 10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마지막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단답형 4번이고요. 이렇게 원점이 0,0인 반지름이 2인 원이 있어요. 근데 그 원은 위에 있지 않은 제1사분면에 점 A가 있답니다. 그럼 이건 원 밖에 있는 점이죠. 그 A에서 원에 그은 두 접선 LM의 기울기가 각각 3과 마이너스 3분의 1이라고 줬네요. 기울기 줬네. 그랬을 때 L과 M 그리고 Y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얘가 L이라고 하고 얘가 M이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 알 수 있는 건 L이요. 일단 Y는
3x 그 다음에 y절편은 모르죠. 그러니까 얘 플러스 a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m은 y는 마이너스 3분의 1x 플러스 b라고 넣을게요. 오케이? 좋아요. 자, 그럼 이거 가지고 이제 그림을 그려봅시다. 일단은 요렇게 그렸을 때 0,0에서 반지름의 길이가 2인 요런 원이 있다. 라는 얘기죠. 반지름의 길이 2 있다. 근데 하나는 여기 A가 여기 뭐 위에 여기 있다고 해봅시다. 이런 식으로. 근데 기울기가 이렇게 되려면 요쯤 있어야 되겠네. 여기 A가 있다고 해봅시다. 이런 식으로. 여기 A가 있어요. 그럼 한 직선은 이제 이렇게 그려지겠죠? 요런 식으로 그려질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그려질 거고. 또 다른 직선 하나는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근데 딱 봤을 때 얘가 기울기가 3이잖아? 그러니까 얘가 L이네. 얘가 M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는 여기 얘 지금 y절편이 뭐야? M의 y절편이 B잖아. 얘가 B고요. 얘가 A가 되겠네. 아, 좋아. 깔끔합니다. 그래서 뭘 구하라고 했냐면 여기를 구하라고 했죠. 여기 이 삼각형의 넓이. L과 M과 Y축으로 이루어진 삼각형. 그러니까 우리 뭐만 구하면 되냐면요. 이제 뭐 어렵지 않아요. 이제 얘는 요 점하고 요 점, 그러니까 Y절편들 A, B 값 구한 다음에 교점만 구하면 끝납니다. 두 직선에. 자, 그럼 먼저 A, B부터 구해볼까?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요. 여기서 우리 원점부터 이 접점이 여기인가요? 여기까지 보자. 여기까지 거리가 얼마야? 2인 거고. 얘도 마찬가지로 원점에서부터 접선까지 거리가 2인 거잖아. 오케이. 우리 중심으로부터 직선까지 거리가 얼마다? 2라는 거. 요거 가지고 식을 풀겠습니다. 중심은 어디였어요? 0,0인 거고. 두 직선은 얘 둘이고. 오케이? 됐어요. 그럼 지울게 그림.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L부터 볼게요. 자, L. 요거를 직선의 방정식을 좀 바꾸면 쟤는 3x-y 플러스 a가 0인 거예요. 그쵸? 근데 얘가 0,0과 사이 거리가 2라고 했단 말이야. 그럼 식을 써보자고. 루트 10분의 다삭 지워지고 절대값 a. 얘가 얼마다? 2다. 그러면 절대값 a는 2루트 10이니까 a가 될 수 있는 게 플러스 마이너스 2루트 10인데 잘 봐. 아까 그림에서 어떻게 돼 있었냐면 그림에서 원이 이렇게 있을 때 우리가 요게 L이었고 요게 M이었단 말이야. 그러면 요게가 A이기 때문에 맞나요? A는 음수가 돼야 돼요. 그래서 A가 얼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마이너스 2루트 10이다. 그러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2루트 10이다라는 걸 찾는 거지. 요렇게. 그래서 여기가 여기가 쓰면 되겠네. 마이너스 2루트 10이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M 갑니다. M. M은요. 자, 3을 곱해줘야 되겠네. 그럼 넘기면 3x 그 다음에 플러스 3x가 아니지. x죠. 3 곱하면 깜짝 놀랐습니다. x 플러스 3y 그 다음에 넘어가면은 마이너스 3b가 되겠죠. 얘가 0이구나. 얘와 0,0 사이 거리가 얼마다? 2다. 이걸로 갑니다. 또. 그러면 얘는요. 똑같이 루트 10이 되고요. 사삭 사라지고 절대값 마이너스 3b의 값이 2가 돼요. 그럼 얘는요. 마이너스 3b, 절대값 마이너스 3b가 2루트 10이 되나요? 이렇게 루트 10이 됩니다. 똑같네. 좋아. 그러면 이제 얘는 마이너스 3b 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2루트 10인데 아까 우리 b 값은 어디 있었어요? 여기가 b 값이었잖아요. 양수였다고. 양수. 그러니까 뭐가 됩니까? b는 얘 마이너스 2루트 10을 마이너스 3 나눠야겠네. 그래서 3분의 2루트 10이 된다. 오케이. 여기가 3분의 2 루트 10 이렇게 써봅시다. 얘가 되겠구나. 됐죠? 그럼 이제 우리 뭐만 구하면 된다고? 이 넓이 구하려면 지금 우리가 AB 여기 값은 구했잖아. 그러니까 우리 여기 밑변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여기 높이만 구하면 된단 말이야. 이 삼각형에. 높이는 교점에 뭐예요? x값이죠. 교점의 x값. 교점 봅시다. 이 두 개 뭐 하면 돼? 연립하면 되잖아. 그러면 3x 마이너스 2루트 10이
마이너스 3분의 1x 플러스 3분의 2 루트 10이다. 양변에 다 3 곱해봅시다. 3을 곱하면 얘는 9x 마이너스 6 루트 10, 얘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 루트 10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넘어가면 10x가 8 루트 10이 돼요. 그치? 그럼 x는 얼마가 된다? 5분의 4 루트 10. 자, 여기서 우리가 연립했다고 y값 구할 필요가 있다고? 없다고. 왜? 이 x값이 뭐가 되니까? 바로 높이가 될 테니까, 삼각형이. 높이가 5분의 4 루트 10이 되는구나. 5분의 4 루트 10. 그럼 이제 끝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삼각형, 여기를 A점이라고 하면 AB의 넓이는 직선 AB에 곱하기 높이 해주고요. 2분의 1 해주면 돼요. 근데 아까 높이 얼마였어? 이거? 5분의 4 루트 10. 그죠? 오케이. 그럼 얘만 구하면 되거든요? 그럼 이 두 개 어떻게 하면 될까? 여기에서 얘를 빼거나 절대값 씌우면 되죠. 근데 여기가 아마 3분의 2 루트 10이었고 여기가 마이너스 2 루트 10이니까 얘에서 얘를 빼주면 거리가 나올 것 같습니다. 쉽게. 그러니까 얘는 3분의 2 루트 10에서 마이너스 2 루트 10 뺐으니까 플러스 2 루트 10이 될 겁니다. 그럼 이거 얼마니? 이거는 3으로 통분하면 3분의 6, 3분의 8 루트 10이 되겠다. AB의 거리가 여기가. 여기다가 얘 곱하면 되죠? 5분의 4 루트 10 곱하고 2분의 1 곱해주면 최종적으로 넓이 나온다는 얘기 아니야? 약분을 해보자. 여기 5, 분모에 곱하면 10 되고 얘도 곱해서 10 되니까 분모 싹싹 사라집니다. 그럼 남는 건 이제 없을 거예요. 약분되는 게. 3분의 8, 4, 32. 그래서 마지막 문제의 최종적인 답은 3분의 32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종촌고등학교의 모든 문제들을 다 풀어봤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문제가 전체적으로 그렇게 크게 어렵지는 않았어요. 무난한 편이긴 했는데 다만 좀 문제의 이런 비율이 집합보다는 도형의 방정식이 훨씬 더 많이 나오면서 이 뒤로 갈수록 계산량이 많아지고 조금 어려워졌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이 시간 관리 때문에 힘든 시험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계산량이 많은 문제를 풀 때는요, 여러분 평소에 이 도형의 방정식 문제를 많이 접해보면서 거기에 나오는 기본 공식들, 그리고 기본적인 어떤 계산 값들은 미리 숙지해 놓는 게 시험 성적을 잘 받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종촌고 풀이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다른 학교의 시험 문제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